안녕하세요. 나는 어릴 때 증조 할아버지, 그 당시 상 할아버지라고 불렀었던 것 같은데요. 할아버지 아버지로부터 중간 사랑채 마루에서 형과 함께 무릎을 꿇고 천자문 한자책을 펼쳐놓고 하늘천 따지, 거물현 누루황, 지부 집주 이렇게 외우면서 우주를 나타내는 한자를 일찍이 배웠던 생각이 나는데요. 옛날 사람들은 무엇을 우주라 생각했는지, 왜 한자 천자문 책 머리에 우주라는 한자가 앞서서 자리하고 있었는지 궁금하기 그지 없는데요. 과학, 특히 천문학이 발달하지 않았던 당시이지만 우리의 조상들은 낮의 태양과 밤의 별들, 광대하게 펼쳐지는 하늘의 공간을 보면서 우리가 일상 살고 있는 집, 그 집은 작은 집으로 생각하고 큰 집으로서 우주를 생각하고 있었지 않았나. 그러면서 하늘이 지붕이고 땅이 방 바닥인 그러한 공간 전체를 인간이 사는 하나의 큰 집으로 생각하면서 우주라 생각하지 않았는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하기야 그때 어른들은 우리들에게 밝은 달을 가리키면서 달에는 토끼가 살고 있다. 달의 어두운 부분을 토끼가 방아를 찍고 있는 것으로 동화적으로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었는데요. 나는 지구인들이 지구 중심으로 믿고 있는 신과 진리를 우주, 이주, 신과 진리로 확장하는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아주 옛날로부터 신과 진리는 개인에서 가족, 가족에서 마을을 거쳐서 지역과 민족으로 그리고 지구로 확장되어 왔었는데요. 전 우주적으로 올바른 신과 진리를 알자. 그래서 우주 전체적으로 나와 인간의 존재를 정확히 알아서 지구인들 모두는 물론 외계인들과 열린 마음으로 자유롭고 평화롭게 살아가자. 이것이 내가 요즘 외치고 있는 유니소피 철학의 핵심인데요. 그래서 가장 먼저 우주가 무엇인지, 어디까지를 우주라고 해야 할 것인지를 합의하고 들어가야 되겠지요. 물론 우선 물리적인 우주를 주 대상으로 해야 되겠지요. 우주 내에 사는 생명들이 생각하고 있는 무형의 이치와 진리 또는 신까지 우주에 포함한다면 우주에 대한 의미가 너무 광범위해져서 모호하게 되겠죠. 위키트리, 나무 위키는 우주를 만물을 포함하는 시공간의 총체를 의미한다, 이렇게 전제하면서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에서 정의하고 있는 우주, 그 우주를 공간과 물질, 에너지, 그리고 시간 자체를 포함하는 모든 것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 걸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옮겨보면은 everything including space, all matter and energy, and even time itself, 이것이 되겠는데요. 그리고 브리테니커 대백과사전의 설명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브리테니커 대백과사전에 의하면 우주는 지구와 인류가 그 일부를 이루면서 물질과 에너지로 된 방대한 총체다, 이렇게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옮겨보면은 The whole
cosmic system of matter and energy of which Earth and therefore the human race is a part.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물리학자인 아인슈타인은 장방정식, 필드 이퀘이션을 통해서 에너지가 뭉치고 흩어지면서 밀도가 변하고 이에 따라 중력이 변하고 따라서 공간이 뒤틀리고 시간 역시 뒤틀리는 그러한 관계를 우주 공간의 변화로 해석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그는 그 식의 중요한 결과 하나로서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신 E 이퀄 MC 자승 에너지는 질량 곱하기 광속의 자승에 비례한다. 이 식을 유도해내고 있지요. 이 식은 에너지가 곧 물질 또는 에너지가 곧 물질의 질량이다. 이걸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주 크기는 어떨까요? 우주는 얼마나 클까요? 무한일까요? 아니면 유한이 돼 인간은 그 끝을 볼 수 없는 것일까요? 그 끝을 볼 수 없다면 끝으로부터 어떠한 전자기파도 나오지 않아서인가요? 아니면 너무 멀어서 볼 수 있는 끝으로부터 전자기파가 지구에 도달하지 못해서일까요? 빅뱅 이론에 의하면 우주는 계속해서 가속도적으로 팽창해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팽창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해도 우주 끝의 경계들이 계속 변하고 있으면 짐작이 되지요. 나는 우주를 에너지가 연이어 펼쳐져 하나로 열려서 교류하는 공통된 공간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나사나 브리테니커에서 말하는 그런 물질은 곧 에너지의 뭉침에 해당되면서 또한 시간은 물질이나 에너지 존재의 지속, 즉 에너지가 뭉치고 흩어지면서 밀도가 변하면서 나타나는 그런 변화, 그런 과정, 그것이 시간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물질, 시간 이런 것들을 모두 에너지로 통일해서 보고 있는 관점입니다. 그러면서 모든 물질은 원소들로 되어 있고 원소들은 에너지가 최소의 플랑크 크기로 뭉쳐서 만들어지는 그런 물질 단위들로 보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나사의 우주 정의에서 공간이란 개념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매우 애매한 느낌이 들지 않나요? 아무것도 없는 공간을 우주로 보아서는 안 되겠죠. 그렇다면 우주를 정의하는 것이 의미가 없겠죠. 우주에 대한 용어 단어로는 스페이스와 코스모스가 사용되기도 합니다만 그들은 다소 다른 뉘앙스를 가지고 있지요. 일반적으로는 유니버스가 우주를 나타내는 단어인데요. 그들의 뉘앙스 차이는 별도로 확인해 보시고요. 그렇다면 현재 우리가 사는 우주는 얼마나 클까요? 가장 먼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우주는 우리가 사는 우주 단 하나일까? 아니면 여럿일까? 여럿이라면 몇이나 될까 하는 것인데요. 소수 과학자들 외에는 이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듯합니다. 우리가 사는 우주만 해도 끝을 볼 수 없을 정도로 커서 정확히 이해하기 힘이 드는데, 그리고 다른 우주들이 있다고 해도 우리의 삶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텐데 무엇하려 그 우주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느냐고 하는 그런 의미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우주들은 이미의 시점에 이미의 크기의 이미의 개수가 존재한다. 그러면서 아무리 우주들이 커도 그들은 유한할 수밖에 없다.
모든 우주들은 크기에 있어서 유한해야 한다.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많이 전개될 그런 토론들과 뒤에서 별도 주제로 다루는 멀티버스에 대한 대화를 통해서 확실히 확인하시게 될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현재 우리 우주가 유한인지 무한인지 확실히 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좋은 망원경으로도 우주 끝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빅뱅 이론에 바탕을 두면서 우리 우주는 137.89억 년 전에 거의 138억 년 전이죠. 그 137.89억 년 전에 형성이 되어서 현재 우주 공간 평균 밀도는 9.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7승 9.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7승 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에 해당되고 우주 배경복사 CMBR이라고 하는데요. 그 우주 배경복사열에 해당되는 우주 공간의 평균 온도는 2.72548K K는 절대 온도로 의미하는데요. 절대 온도로서 2.72548도가 해당되는데 이는 섭씨로 말하면 마이너스 270.42452도에 해당됩니다. 마이너스 270도 정도 됩니다. 그러면서 물리적 공간은 일반 물질 4.9%, 암흑 물질 26.8%, 암흑 에너지 68.3%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인간이 볼 수 있는 물질은 일반 물질로서 4.9%에 국한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요. 관측 가능한 우주 영역을 그 지름으로써 약 8.81 곱하기 10의 26승미터, 10의 27승미터에 가깝죠. 8.81 곱하기 10의 26승미터. 그리고 관측 가능한 우주 영역의 총 질량은 약 10의 54승 킬로그램, 10의 54승 킬로그램에 해당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빅뱅 이론에 의하면 우리 우주는 137.9억 년 전에 무한소의 크기, 무한대의 밀도에서 폭발을 해서 폭발 직후에 순간적으로 급속 팽창,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요. 그 인플레이션을 거쳐서 현재와 같이 등방에, 즉 모든 방향에 일정한 에너지 밀도, 공간을 가지면서 계속해서 팽창해가고 있다. 그런데 그 팽창은 암흑 에너지의 청력으로 인해서 가속도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빅뱅 이론의 불안전성, 인플레이션 이론의 부자연성, 자연스럽지 못한 그런 특성, 이러한 것들을 포함해서 그 이론들에 찬성하지 못한 점들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빅뱅 이론은 에너지 보존의 법칙과 기독교 창조론에 바탕을 두고 있으면서 그 주장을 유지를 해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논의에 대해서는 뒤에서 별도로 자세히 이루어질 것이니까요. 그때 보기로 하고요. 빛은 초속 30만 킬로미터의 속도로 인간의 삶이나 우주 내에서는 무척 빠른 속도에 해당하지만 우주 크기와 공간 입장에서는 매우 느린 속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빛이 오는데 걸리는 시간으로 인해 우주 끝의 빛이 아직 지구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거나 앞으로도 영원히 도달할 수 없거나 도달한다 해도 매우 오랜 후에 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주 경계가 계속해서 바뀌고 에너지 밀도 차이가 매우 작아서 우주 끝이 어디라고 확실히 말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을 것입니다. 물리학자들은 천체가 빛의 속도보다 빠르게 멀어지고 있어서 발생하는 그런 허블 지평선 또는 허블 구, 영어로 허블 호라이즌 또는 허블 스피어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런 허블 지평선 그리고 이에 따라서 아주 멀리로부터 빛이 방출되어서 먼 미래 어느 시점에 지구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는 그런 한계 지점, 그런 한계 지점을 말하는 우주론적 사건의 지평선, 코스믹 이벤트 호라이즌 이렇게 말하는데요. 사건 지평선, 이에 관한 문제, 그 거리는 반지름이 약 167억 광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에 관한 문제, 그리고 과거에 출발했던 빛까지 포함하여서 먼 미래 시점에 지구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는 그 사건의 최대 동행거리인 입자 지평선, 즉 가시 우주 반지름에 해당되는 약 466억 광년, 즉 우주론적 사건 지평선, 인간의 눈으로서 볼 수 있는 그런 것에 약 167억 광년을 더한 633억 광년 이에 해당되는 미래 가시성 한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내용에서 별도 자료들을 여러분들에서 직접 참조하시기 바라고요. 빅뱅 이론대로 우주가 계속 가속도적으로 팽창되어 간다면 우주 공간의 평균 에너지 밀도 또는 온도는 계속 낮아지게 되겠지요. 나는 온도를 갖는 에너지가 절대온도 0도의 바탕을 만나면 온도를 잃고 에너지가 사라지거나 또는 플랑크 길이의 최소 크기 알갱이로 설해서 물질 세계를 이루는 시초가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어느 과학자는 암흑 에너지의 갑작스러운 감소로 인해서 우주가 다시 빅크런치, 즉 급박한 수축으로 돌아설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하는 과학자도 있는데요. 빅뱅 이론에 의하면 결코 에너지는 발생 소멸을 하지 않습니다. 단 한 번 만들어진 전체 에너지가 무한소 크기, 무한대 밀도에서 폭발을 해서 오직 확장만을 한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 경우 어떻게 암흑 에너지의 갑작스러운 감소가 일어날 수 있는지 의문스럽지요. 나는 암흑 에너지가 청력을 가져서 우주가 가속도적으로 팽창한다 이러한 설명에도 찬동하지 않고 있는데요. 에너지는 수시 이곳저곳에서 발생, 소멸이 일어나며 발생이 일어나면 그 에너지가 암흑 에너지로서 기능을 하면서 그에 따라 주위에 공간 확장을 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즉 새로운 에너지 발생은 암흑 에너지의 발생에 해당하면서 팽창에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반대의 에너지 소멸도 임의의 시각에 임의의 장소에서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주는 에너지로 이어지는 에너지의 장으로서 우주 내 어느 곳에도 완전한 진공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인위적으로 만들려 해도 만들 수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진공이라고 하는 것은 공기가 없는 것은 물론 어떠한 에너지도 없는 상태를 말하는데요. 설령 자연에 의해서 완전한 진공이 잠시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곧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인위적으로 진공을 만들려 하는 것은 외부를 전혀 이용하지 않고
깊은 물 속에서 물이 전혀 없는 공간을 만드는 것, 또는 대기 중에서 공기가 전혀 없는 그런 진공을 만들려는 그러한 일과 유사하게 매우 불가능한 일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리세계, 물리적 우주 아웃사이더로서 나 원참은 물리학자들이 말하는 에너지 보존의 법칙, 엔트로피 법칙, 인플레이션 이론, 빅뱅 이론, 이런 것들의 근본적인 문제들을 제기하고 있음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계속 대화가 이루어질 것인데요. 과학과 진리는 매우 모호한 생각과 말로부터 덜 모호한 생각과 말로 계속 대체되어 가면서 발전하고 있습니다. 우주에 대한 해석적 풀이나 정의도 그러한 과정을 겪고 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우주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가까워지겠죠. 이상으로 오늘의 주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